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번영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입니다. 918년 왕권이 건국한 이 나라는 무려 475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강대한 제국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란의 침략, 영웅전쟁, 그리고 내부의 부패로 인해 고려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고려의 영광에서 몰락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10세기 초 한반도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신라는 이미 멸망했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벌이는 후삼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처음 신라 말기의 호족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지략과 용병술로 주변 호족들을 규합했고 918년 마침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고려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라는 유훈을 남겼는데 이는 거란을 경계하고 신라 유민을 포용하며 지방 호족들의 권력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용 정책으로 인해 고려는 빠르게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후백제는 936년 신검의 난으로 내분하게 되자 왕건은 이를 틈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이후 고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기 고려의 왕들은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찰을 건설하고 팔만대장경 같은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려청자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자기도 이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고려는 국제무역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거란, 송나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역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란, 즉 요나라입니다. 10세기 중반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세운 요나라는 한반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은 총 10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반까지 6차례의 침입은 고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거란의 기병은 당시 최강의 군사력이었고 고려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막대한 국력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한 명의 위대한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희와 강감찬입니다. 서희는 거란의 소손령이 이끄는 군대와의 단판에서 말 위에서의 격투로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승리는 강감찬이 일으킨 귀주대첩입니다. 995년 서희의 단판 이후 거란의 침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019년 거란의 성종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강감찬은 귀주, 즉 오늘날의 귀전에서 거란군을 매복했습니다. 강감찬이 지휘한 고려군은 거란의 기병을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격퇴했고 거란군의 주력 부대는 대동강에 빠져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 30만 중 단 수천 명만 살아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로 인해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와 거란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에 항복하는 형태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적어도 군사적 위협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이 끝나면서 고려는 다시 한번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세기부터 12세기 초반까지 고려는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서희와 강감찬이 활약한 시대 이후 고려의 왕들은 불교 문화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특히 현종, 문종, 숙종 시대에는 고려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완성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모든 경전을 목판에 새긴 것으로 당시 기술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업적이었습니다. 이 대장경은 현재까지도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목판 인쇄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고려청자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려청자는 그 아름다운 색상과 정교한 기법으로 송나라의 도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심지어 아랍 상인들까지도 고려청자를 탐낼 정도였습니다. 이는 고려의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려의 학문도 발전했습니다. 국자감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과거제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등용되었습니다. 고려의 여러 학자들은 유학을 집대성했으며 특히 서경덕과 이황 같은 철학자들은 동아시아 학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란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란의 멸망은 고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거란의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거란보다 훨씬 강력했고 고려는 다시 한번 외교와 군사력을 통해 이 새로운 강대국과 관계를 정립해야 했습니다. 고려는 금나라에 항복하는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13세기가 되면서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몽골의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려도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세기 초반부터 몽골군이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특히 고종 때 고려군은 서경, 즉 평양 지역에서 몽골군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군사력은 거란이나 금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저항했지만 몽골군의 공략 앞에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약 100년 동안 고려는 몽골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황제에게 항복하는 입장이 되었고 몽골의 공주들과 혼인하면서 반독립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몽전쟁 시기는 고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농경지는 황폐해졌으며 경제는 심각하게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백성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별초라는 저항 세력은 진도와 제주도에서 몽골에 맞서 40년 이상을 저항했습니다. 몽골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14세기 후반, 고려는 다시 한번 독립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고려의 왕 우왕과 창왕 때 고려군은 몽골군을 격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성계 장군이 지휘한 여몽전쟁에서 고려군은 여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회생은 너무 늦었습니다. 14세기 후반이 되면서 고려 내부는 심각한 부패와 분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고 왕권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신진 세력과 구귀족 세력의 갈등이 고려를 흔들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장수가 점차 권력을 장악해갑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여몽전쟁에서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고 점차 고려 군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388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마침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조선입니다. 이렇게 475년간 한반도를 통치했던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려의 멸망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팔만대장경과 같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고려의 학문과 예술은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475년의 영광과 몰락을 경험한 고려. 거란의 침략 속에서도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승리했고 몽골의 침입 속에서도 삼별초의 저항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와 정신은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천년제국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